SBS가 자사의 보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안이었을까요? SBS는 11월 27일 팔뉴스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와 피해 지원 부족 문제 등을 다룬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침묵 강요하고 쉬쉬 눈물 닦아줄 곳조차 없다 였습니다.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온라인용 제목을 보시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임신 중절, 상상 넘은 아빠의 성폭력입니다. 이건 무슨 야설의 제목인가요?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선정적인 제목이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도는 공소시효를 넘긴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 증언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의 침묵 강요, 낮은 고발률, 그리고 공소시효와 피해 지원 부족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따위로 나가는 바람에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인 제도 개선, 이것은 사라지고 그저 충격적인 친족 성폭력 피해 스토리만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SBS는 12월 2일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과 함께 본래 미디어국 주도로 결정하던 인터넷판 기사 제목을 보도국을 포함해서 3명의 데스크가 게이트키핑 하도록 지침을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SBS가 비판의 목소리를 빠르게 수용하고 조치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BS가 이런 사안에 있어서 사내 구성원 전체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하고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뉴스토리, 마부작침 등에서 성폭력, 성매매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관련된 내용을 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SBS가 이와 같은 주제를 많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스피커가 큰 매체이고 프로그램이 좋으니 보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식과 제도 개선에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SBS의 관련 보도들은 여전히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친족 성폭력 편을 방송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알은 미투 운동 이후 오빠, 남동생, 친척은 있었지만 친아버지라는 것은 좀처럼 접해보지 못한 일이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는 멘트를 하는가 하면 어쩌면 오늘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채널을 돌리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 생존자들은 방송분을 보면서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냈습니다. 충격적, 믿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매번 원점으로 만든다. 구조나 원인을 짚지 않고 일상성과 평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경찰 통계상 친족 성폭력은 매년 600에서 700건 이상 발생하며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서 25년 이상 매년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제일 많은 가해자가 친부다. 친족 성폭력을 충격으로 여기는 것은 대중들이 아니라 30년째 충격만 반복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의제를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스토리 위주로 방송이 제작됐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목적을 가진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많은 성폭력 보도가 성폭력을 흥미 위주로 만들었고 이를 선정적으로 부각해서 시청률, 조회수, 구독자 수를 올려보려는 장사 속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제목 뽑기와 사파, 재현 화면을 통한 성폭력 보도의 선정적 소비는 심각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보도를 하는 모든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 사안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싶다는 자신의 선의만을 믿고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지나 무례함으로 성폭력 생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론사들은 기자와 PD뿐만 아니라 자료조사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 작가에서부터
제목을 뽑고 이미지를 집어넣는 편집자, 그리고 SNS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까지 똑같은 비중으로 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기본 자세와 개념을 갖추도록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노동뉴스라는 매체를 혹시 아십니까? 네이버에도 제휴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노동 전문 일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 전문 매체라고 하면은 민주노총 기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노동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매체이죠. 독립 매체이기 때문에 상업 광고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노동자 이사회를 도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노동 전문 매체답죠? 자, 세계 유일의 노동 전문 일간지 매일노동뉴스가 12월 1일부로 지령 7천 후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92년 7월 PC통신에서도 노동뉴스를 배포하던 매일노동뉴스는 1993년 5월 18일 운명적인 그날 노동전문 일간지로 창간을 했습니다. 초대 발행인은 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서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고 상호 대립도 인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편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친구, 노동자의 동지 고 노회찬 의원, 매일노동뉴스를 10년간 운영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동 이슈가 노동자들 안에서만 갇혀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노회찬 의원의 뜻대로 매일노동뉴스의 독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구독자 수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정부 기관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사정 모두가 참고할 만한 정보가 가득하다는 얘기겠죠. 매일노동뉴스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 기업, 국회, 현장별로 지금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들에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다른 매체들이 잘 보도해주지 않는 투쟁 현장의 노동자 목소리들 보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단 지령 7천호를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밤에 돌아가신 고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책임자 처벌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28일 얼마 전이죠? 또 한 명의 화물 노동자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위험 고강도 노동, 저임금 노동, 하청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안전수칙 미준수, 결국에는 운전만 하셔도 되는 노동자가 상하차 작업까지 하시다가 추락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택배 노동자들 어떻습니까? 올해에만 20명 가까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모두 그놈의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 맨날 해준다고 말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나 통과시켜주질 않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한 적이 없다 그러네요. 여기서 매일노동뉴스의 가치가 빛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좀 이상해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택배 노동자들에게 노동 3건 중에 2개만 인정하자고 합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주고 단체 행동권을 안 주겠다는 것이죠. 너네 단결은 해도 되는데 파업 같은 걸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빡치죠? 자, 근로기준법도 개정안을 내놨는데 기업들에게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역시 노동권에 반하죠? 자, 이렇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매체들이 보도해줍니까? 잘 안 해주잖아요. 매일노동뉴스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꽤나 이름이 난 진보 매체에서도 노동 전문 기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이 됐습니다. 다른 중요한 이슈들 많겠죠. 그리고 언론사들 지금 다 힘들죠. 그래도 우리의 일상이자 우리의 자아실현이자 심지어는 먹고 사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노동은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 노동 모두가 외면할 때 매일노동뉴스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령 7천 후 기념 인터뷰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박승읍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매일노동뉴스는 이제 노동 기본권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슈를 의제화해야 한다. 자, 이것이 비단 매일노동뉴스만의 의무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노동뉴스에게만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론사 응원하고 함께 해야겠죠. 맨날 장사질만 하고 맨날 정치적 목적만 챙기고 거짓말만 치는 거대한 언론사들 불매해야겠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매일 아침 매일노동뉴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